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6월 시세 13억 원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재산세율을 낮춰주었고 8월에는 시세 16억 원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시켜주더니 이제는 12억 원까지의 고가주택을 매도하여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가격과 맞지 않아 부동산 관련 세제의 불평등과 왜곡을 불러일으킨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도 늦추겠다고 합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도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2021년 현재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 앞에서 거대 양당은 이미 단일화되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혁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 상위 7.3%에서 4.3% 사이인 3%포인트의 고가주택이 양도 차익이 얼마나 발생하든 상관없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익에 비하면 그 부담은 현저히 낮습니다. 한 세무법인에 따르면 비거주용 주택을 5년 전에 6억 원에 구매했고 12억 원에 팔아서 6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3,500만 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따져가면서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비됩니다. 이번에 양도소득세마저 개혁되면 단순히 고액 집부자들의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넘어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입니다. 기재부도 주택 관련 세제 인하 시에 가격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국회 기재위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른바 12억 원으로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출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도 나올 것인데 집권 여당은 무슨 논리로 여기에 대응할지 의문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6개월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과 3주 전에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해 눈꼽만큼의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 및 전 최고위원이 불과 며칠 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겨눴던 비판입니다. 이 모든 비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집값 상승을 만들어 놓고 일반 노동자가 평생을 모아도 결코 만질 수 없는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 고지서 한번 송달해보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가뿐히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티면 국회도 정부도 고액 자산가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안을 통과시켜서 정당한 과세권을 또다시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말하자면 조세 형평성을 말 그대로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양도소득세 개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여야에 촉구합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개정안을 접하고 처음 든 생각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논란입니다. 온 나라가 분노하는 가운데 정치권의 갈등과 정쟁이 미래 사회의 전망과 방향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의 의미마저 퇴색시킬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땅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리고 발생한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국회는 이런 방향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입법 방향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발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양대 축입니다.
물론 개발이익 환수제도 유명무실한 상태고 주택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가격 9억 원 이하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일부의 고액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식으로 최대 80%까지 양도 차익에서 공제함으로써 소위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이미 충분히 마련된 상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7.3%입니다.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비율은 4.3%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에 불과 몇 %에 해당하는 이들의 개발이익은 환수액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입니다. 게다가 비과세 기준선 상향은 양도주택이 고가일수록 감세 혜택이 큰 역진적 감면입니다. 두 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가 인상, 특히 자산가격의 폭등에 의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점을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폭등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소득 차익도 늘어난다는 점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깎아주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데도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깎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커져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면 근로소득세 깎아주자고 하실 건가요? 이번 양도소득세 감세는 정책적 근거도 부실하고 시기적인 명분도 없는 대통령 선거 시기 부자들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논의에서 장혜영 의원님과 함께 이 양도소득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세소위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그 법들은 국민들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법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집값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집값 안정입니다. 단순한 안정이 아니라 급격히 상승한 가격을 되돌려 놓도록 하향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 종부세 강화 등으로 집값은 겨우 안정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양도세 개정안은 통과되면 이러한 집값 안정 기조는 훼손될 것이고 집값은 다시 불안해질 것입니다. 지금 시기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정책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높은 집값은 수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집값이 상승되고 전세금, 월세가 상승되면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국민들은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그 어떤 정책도 지금 시기에는 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자원과 정책을 동원하여 집값 하향 안정화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세제는 결코 완화되거나 감면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화되거나 정 안 되면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세금을 완화한다는 것은, 감면한다는 것은 돈이 그곳에 모이는 계기를 만드는 형국이 됩니다.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는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온 국민을 다시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 부동산 세제는 결코 완화되거나 감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로 민생을 위한다면 주택과 부동산 세제의 완화는 정말 생각하거나 계획해서는 안 될 그런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완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불평등 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산 불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깨뜨리고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치유하고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정작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들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보호해야 할 대상은 무주택자들입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무주택자들은 전체 가구 중 44%나 된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전국 아파트 중위 가격은 5억 76만 원입니다. 2020년 3월 말 기준 대한민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4,500만 원이고 순자산은 3억 6,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재 9억 원입니다. 또한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의 92.1%가 9억 원 미만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9억 원으로 부족해서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요? 그런 현실 앞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불평등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명확관화합니다. 그렇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불평등을 완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시장도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정치권도 그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시키는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도세 완화 개정안이 잘못된 세 번째 이유는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세금은 납부할 수 있는 능력, 즉 담세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해야 합니다. 국가 활동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추가적인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세금입니다. 개정안을 제안한 정치인들은 주택은 가구와 살아야 하는 필수제이고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고 하여 수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한 푼도 거두지 않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1세대 1주택은 정상적인 세금을 거두어야 할 대상이지 세금을 면제해 줘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은 그 사람에게는 생존을 위한 필수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직업을 가졌다고 하여 그 직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직업이 아니라 주택에서 나오는 소득만큼은 면제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1직업에서 나오는 연봉이 수천만 원인데 비해서 1주택의 양도 차익은 무려 1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요? 1직업을 가진 서민들에게 빠짐없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처럼 1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개정안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양도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값은 더욱 불안해지고 상승할 것입니다. 집값 상승은 주거비를 올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을 큰 고통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요?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부디 많은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양도소득세 완화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